안녕하세요. 9월 모평 화법과 작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 보느라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죠? 9월 모평을 치는 선생님 학교 수험 3학년 친구들을 보니 너무 그 간절함이 얼굴과 그다음에 시험 보는 어깨에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애달픈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시험을 치고 나서 조금 요새 시국인 만큼 조금이라도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친구들의 기대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하지만 국어의 EBS 연계율은 매우 높았음을 다들 체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다른 시험들보다 이번 시험이 매력도 넘치는 선지가 많아서 마지막에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거기서 시간을 다 까먹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번 시험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정리 잘 하셔서,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수능에서는 지금까지 정리했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이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화법과 작문에는 난이도 변화가 크지 않았었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의 유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영역별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크게 3파트로 나왔었죠. 늘 그랬던 것처럼 화법, 문제 3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화작, 복합지문 5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문 문제 3문제 나왔는데요. 조금 특이했던 것은 이 화작의 복합지문이 대부분 그동안은 가나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가나다라는 지문 3개가 복합되어서 나왔다라는 특이사항이 있었고요. 화법에서는 늘 그렇듯 발표 지문이 많이 나오죠. 이번에도 발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합 지문에서는 방송 대담 하나, 그 다음에 대화 하나, 그것을 건의문으로 생성한 글 하나, 이렇게 3가지가 나왔고요. 작문에서는 학생의 생각을 설득하는 글쓰기로 작성을 하고 그 초고를 문제로 적용해 보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지문의 글의 유형이나 아니면 지문을 묶어 놓은 형태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낯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구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또는 EBS에서 오답률이 높을 거라고 예측한 그 문제들이 있는 세트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문제 작문과 처음 3문제 화법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 복합 지문 세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8번을 보도록 할게요. 38번 같은 경우는 A,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번에 A, 위에 있는 지문에 A, B, C가 구획되어 있고요. A를 보면은 지역의 역사와 유물을 고려해 상설 전시실 규모를 늘리자는 말씀이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 진행자의 그 담화였습니다. 그렇다면 A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적절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를 다 풀고 나와서 의학이라는 고함을 질렀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1번과 4번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1번 보실게요. 전문가 2의 질문 내용을 요약해서 이에 대한 전문가 2의 생각을 묻고 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단은 올라가서 한번 보실게요. 위에 있는 요 전문가 1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 2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친구는 그냥 1번을 체크해서 1번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선지를 안 읽어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친구는 선지를 다 읽어보고 마지막까지 이제 정답과 고민을 했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단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함정인가요? 질문 내용을 요약한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질문이 아니라 그냥 대답 내용을 요약을 한 거지 전문가 1은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풀던 대로 요약에 초점을 두셨다면 아마 큰 함정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A번에 해당되는 2번 볼게요. 전문가 1의 답변 중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밝히며 추가 답변 요청하는 내용 없었죠. 자, 그 다음 B번 보시겠습니다. 자, 공간 구성에 대한 두 분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에 있는 전문가 1과 2의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을 논의해 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안을 종합했다. 종합은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냥 밝힌 의견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죠? 감사하다,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앞과 뒤 전부 다 정답은 아니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 B번을 다룬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얘기했듯이 감사 표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어떤 사항을 논의할 것인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고르셨어야 합니다. 1번으로 고른 친구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앞으로 선지를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10번도 혹시 10번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10번도 자,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겠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전문가 2가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재진술하며 예상되는 문제를 밝히고 있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의의와 효과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골라내셨으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38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함정에 빠진 친구들은 아마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9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가해 전문가들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쓴 메모의 일부이다. A와 E와 관련해서 계획한 내용 중에 가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A번 보실게요. 박물관에서 지역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시한다. 자, 위에 지문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위로 올라가셔서 어느 부분에 나와 있냐면 이 부분에 나와 있지요. 자,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할 그러한 이유가 의미 있는 이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39번에 2번 내실 있는 전시는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 가능함을 언급하면서 유물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었죠? 네,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전문가 1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요 부분 보이시죠? 박물관의 핵심은 유물 보존과 연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실 있는 전시가 어렵기 때문에 유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2번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39번에 3번은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다시 증축하게 된 다른 박물관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찾으셨나요? 네, 더 위에 전문가 1의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박물관 본연의 기능이다. 이것이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는 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다른 박물관의 사례를 네모네모 박물관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3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에 4번 박물관의 정의에 대해서 새롭게 추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전문가 2가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최근 여기 이 부분이죠. 새로 제시된 박물관의 정의의 공동체
참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4번도 정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박물관을 복합 공간으로 만들면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E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조금 더 올라가셔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 그리고 공연, 시민 교류 등을 위한 시민 활용 공간들을 확보해서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있지만 여기에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하다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39번은 5번이다 라고 찾아내시면 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40번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자, 이게 선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3분, 그러니까 3개로 나누어져서 따져보도록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 나의 담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지요. 자, 일단은 학생회장 1번 보실게요.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학생회장인 주어도 맞아야 되고요.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며도 맞아야 되고요. 그렇게 밝힌 의견이 박물관 진로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로 제시까지 되어야 3가지가 다 충족돼야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문에서 어느 부분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측으로 올라가실, 지문의 맨 위에 우측을 보시면 이 부분이요. 박물관에서 방송에서 유물 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문가 1의 의견이었었죠. 네. 1이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된 강좌는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될 거야. 이것은 자신의 의견입니다. 그죠? 밝힌 자신의 의견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의견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로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가지 다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0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러면 2번부터 볼게요. 학생회장이 전문가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밝힌 의견이, 그러니까 학생회장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한 곳이 있나요? 쭉 볼까요? 학생회장, 그리고 저 밑에 학생회장, 네, 전문가 2의 내용을 언급한 곳은 없네요.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3번 학생 1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급하면서 밝힌 의견이 박물관 전시 방식의 개선이라는 건의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일단은 학생 1이 어디서 언급했는지 볼까요? 네, 여기 이 부분이죠. 우리 지역의 중심지였다고 했으니 이 부분 언급한 거 맞고요. 전문가 1의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전시 방식의 개선이라는 사항으로 얘기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박물관을 왕릉 모양으로 만들자는 거지 전시 방식의 개선을 언급한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틀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번에 4번 학생 1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자, 학생 1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아니죠. 그리고 요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한 부분 없고요. 마지막 5번 학생 2가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밝힌 의견이 역사 관련 진로 체험 강좌의 부재라는 문제 상황으로 제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학생 2가 전문가 발언을 언급한 부분 한번 볼게요. 어느 부분인지. 이 부분이죠. 자, 다양한 시민 공간
박물관이 다양한 시민 활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 부분은 언급한 거 맞는데요. 그러면서 전문가도 그랬잖아 라고 언급 부분을 확실하게 표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나요? 만약에 의견이 위에 이 내용에 대한 동의, 맞아 라면은 그냥 그렇다 치죠. 그런데 그 역사 관련 진로 체험 강좌의 부재라는 문제 상황까지 연결이 되나요? 네,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는 40번의 1번이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은 건의문 쓰는 표현 전략입니다. 근데 이 전략은 지금 한번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잘 익혀 두셔서 수능에도 건의문이 또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적용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 전략을 지금 잘 소개를 해 놓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뭐냐? 건의문의 필자가 자신만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것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이 글에서는 필자는 누굽니까? 학생회장이 되겠죠. 그리고 건의를 받는 독자는 박물관장이 될 겁니다. 일단은 요거를 설정을 해 놓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번 건의가 필자, 개인만이 아니라 다수가 위한 것임을 드러낸,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나번 건의를 받는 독자의 이점, 읽는 사람의 이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야겠죠. 마지막 답은 우려하는 점보다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가 더 크다는 것도 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1, 2, 3, 4, 5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체험 공간으로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이점을 제시를 하긴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독자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가에 해당되겠죠. 2번 체험 중 안전사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청소년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가에 해당된다. 자, 니은번 한번 볼까요? 니은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체험 중 안전사고를 우려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해결 가능하며 이는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체험 중에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드러난 건가요? 그거와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네. 자, 2번도 아니고요. 3번. 방금 얘기했던 그 니은번이 체험 중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자원봉사 기회 제공이라는 이점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이다라는 것이지 이 두 가지 이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겠죠. 자, 4번 디귿번 한번 볼게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하실 수 있지만 이보다 건의를 수용할 경우 박물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할 수 있지만 이보다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왠지 네. 자, 4번, 5번 중에 답이 있겠죠. 그죠? 자, 디귿번 박물관 운영상의 부담이 해결된다는 이점, 운영상의 부담이 해결된다라고 이점을 제시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강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앞에 나온 부담이 해결된다라는 이점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5번 박물관 운영상의 부담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 우려하는 것보다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답원의 건의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 자,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고쳐쓰기 문제의 유형은 두 가지죠. 그죠? 본문에 나오는 것이 초고일 경우, 그리고 보기가 고쳐쓴 글일 경우, 또는 이와 반대로 보기에 나오는 글이 이미 완성된 글, 고쳐 쓴 글일 경우,
그리고 보기가 초고일 경우. 어쨌든 이 두 가지 글들을 비교해서 어떻게 고쳐쓰기를 했는지를 찾아내는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인데요. 고쳐쓰기의 전략은 세 가지이죠. 어떻게 전략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통일성, 일관성 해치는 내용의 삭제. 두 번째는 부족한 내용의 추가, 첨가. 세 번째는 맞지 않거나 어색한 내용의 교체이지요. 그래서 빼거나 더하거나 바꿔 쓰거나가 고쳐쓰기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42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다음이라고 되어 있는 보기를 읽고 나면 하나가 좀 어색해요. 딱 읽었을 때도 바로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문자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읽고 있죠.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뭡니까? 5번을 체크하면 안 되죠. 5번 같은 경우에 내용에서 벗어나니까 삭제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번 청소년 진로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답번의 청소년 진로 개발의 중요성을 3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없죠. 그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자, 2번 진로 체험 강좌의 수강 대상을 제시한다. 자, 쭉 올라가 볼게요. 수강 대상은 누구인가요? 청소년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2번도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3번 청소년이 지역의 자긍심을 느끼는 이유를 추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땡땡 문화의 중심지여서 라고 되어 있죠. 추가했지요. 없던 내용을 3번 맞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청소년이 진로체험 강좌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밝혀주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서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저 밑에 보기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가 되었죠. 그러면 요거 4번 선지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5번은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법과 장문 강의를 이렇게 한 세트 지문을 풀어보면서 했는데요. 나머지도 오답 체크도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작을 선택한 이유는 시간 조절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라도 시간 조절에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오답 정리하고 조금 더 기출문제 많이 푸시고 조금 더 EBS 정리 잘 하셔서 마지막까지 노력하신 그러한 보람이 꼭 점수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수능날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